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간밤에 건강하셨는지요? 와, 무지하게 더웠죠? 와, 정말 밖에 딱 이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헉! 거의 뭐 사우나 찜통을 겪는 듯한 그런 무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아침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곳으로 뛰어왔습니다. 저만 왔겠습니까? 목요일의 남자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대변인 고생 많았어요. 아유, 우리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23 전당대회 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나경원 후보님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또 어제 페이스북을 봤더니만 또 끝나고 나서 해단식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텐데 잠시 개인적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시원합니다. 제가 그 마음 정말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멜콩TV 오셨을 때 아마 그때가 원희룡 후보님이 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날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했던 모습이 아주 생생합니다. 당내 선거가 제일 힘들어요. 당내 맞아요. 선거가 네. 힘들고 네. 그 힘든 이유가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맞아. 얼마 전까지 같이 가족 있었던, 같은 그렇지. 사람들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싸운 보람이 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전과 달리 당내,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주찬, 메인 디시로 올려서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 김정숙 샤넬 옷값 의혹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이것도 이제 뒤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용산회동 이게 삼겹살로 당정대 통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 막전 마크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당대표 낙선자들까지 그러니까 뭐 나경원 대표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 나 대표님은 우리 대통령님 바로 옆에 앉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은 당선자들 그리고 청년 최고 당선자까지 그리고 또 황우여 비대위 체제 또 이 비대위원들 그래서 맞습니다. 27명이 지금 참석했다라고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뭐 분위기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뭐 이렇게 담소도 나오고 건배사들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뭐 통화하면서 왔는데요. 네,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또 민주당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기는 적절했지만 멤버가 적절치 않았다. 에이, 하면서 원래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 당선자와 당선자들끼리 만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독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당정 관계 갈등이 시작됐다 이미. 어쩔 수 없이 한 회동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남녀 사이랑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도 다 알지만 갈등이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남녀 갑자기 한 곳에 놔두고 라고 한데서 이거 화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요리처럼 이제 당선자들도 있고 낙선자들도 있고 또 한동훈 대표와 좀 더 친한 사람도 있고 윤석열 대표와 좀 더 가까운 분들도 있고 먼 사람들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이 감정의 골들을 메꿔가는 단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한동훈 대표와도 회담 자리, 독대 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롤라님 민주당은 뭘 해도 삐딱. 저게 정답이죠. 뭘 해도 삐딱할 그렇죠. 거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네. 무엇을 하든 삐딱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의 전략은 2EJ 전략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36개 중에 2관계.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원팀 한 배를 탔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든 내부 이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적점 분열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가 있기 전날인가 전현직 대통령실 비서실장님들과 함께 윤 대통령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전현직 비서실장님들이 오늘 바로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 출마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고 전격적으로 그러면은 다음날 바로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합시다라는 제안을 해서 어제 그렇게 됐다고 이게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건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 동안에 후보들 간의 갈등의 골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부인할 수 이걸 없죠. 네. 대통령이 이 분들을 모아서 지금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대통령 발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당내 선거는 끝난 과 동시에 잊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건 화합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후보들한테 또 한동훈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주라는 전언이기도 해요. 더 이상 갈등을 멈추고 힘을 모아줘라라는 그렇죠. 전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러한 역할을 지금 자청하신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이었으니까 방금 전에 오기 전에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나경원 또 가셔서 뭐 대통령님과 또 우리 한 대통령 대표와 얘기했던 것들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나경원 의원이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있는 모두가 대통령님의 수석 대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건배사를 제의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전에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맞아요. 라고 했던 맞다. 발언 자체가 굉장히 맞아. 감명이 깊었고 맞아요. 정말로 예. 속 시원한 발언이었다. 원내대표 할 때 네. 문재인 당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라고 네. 내질렀고 그게 여기에 계셨을 때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경원 어록 중에 대표 어록이라고. 네, 그 어록을 칭찬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랬구나. 네, 칭찬을 하시고 건배사 제의가 있으니까 이제 나 대표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위한 대변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님 리더십 이런 부분은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합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중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희수님, 양순영님, 나경원 화이팅. 역시나 나경원. 그렇습니다. 다 보수의 자산들이세요. 이제 힘 뭉쳐야죠.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는데 이 삼겹살에 이 모듬쌈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도 있었다고요? 삼겹살은요 아무나랑 같이 못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은 흔한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소고기처럼 비싸거나 무거운 음식도 아닌데 삼겹살만큼은 아무나랑 못 먹는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당히 친분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왜냐면 기름도 튀고 그렇죠. 쌈도 예. 싸 먹어야 되고 이게 번잡스럽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래도 친분이 전제돼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친분과 화합을 강조하는 메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삼겹살이 한 겹, 두 겹, 3겹, 3겹이잖아요. 그게 당정대. 요거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오겹살 나온 거 아니에요? 좋은 부위로? 오겹살은 뭐 저의 베들레헴이 오겹살이고 예, 어제는 아마 맛있고 네. 또 고소한 한국산 한돈 삼겹살이 아니냐 해석 너무 싶고요. 좋습니다. 네. 지금 그런 메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고르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후문에는 이제 또 보통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는 저게 있잖아요. 비빔밥을 하는데 같이 모였는데 그냥 비빔밥만 먹기는 조금 아쉽고 하니까 특히 저녁이니까 또 이렇게 하고 건배도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또 맥주 한 잔, 또 한동훈 우리 대표는 콜라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당동벌이 같은 거는 같게 상대방의 취향은 존중해주면서 거기에서 같은 공통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 또 한동훈 당대표를 배려해서 제로 콜라도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야, 그래요. 참. 야, 아무튼 뭐 기분 좋다.
아,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말이 기억나는데 기분 좋다 뭐 이런 걸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치인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럼요. 사람이라서요. 여기에 자주 얼굴 보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소주도 한 잔 나눠야 감정도 오해는 풀고 또 화합할 건 화합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더 그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임 사실은 정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측도 있었는데 뭐 민주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부 다 모이긴 모였습니다만 따로 잠시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같은 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없던가요? 뭐 독대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독대 자리가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자리에서 뭐 다 같이 밥 먹고 삼겹살 먹는 자리에서 잠깐 독대한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짧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자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요리와 같다. 에피타이저였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래도 서로 간에 어깨 두드려주고 고생했다라고 말해주고 감정선을 좀 녹여놓은 다음에 그래도 1대1로 독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의 보통 사람의 어떤 평범한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화합해주는 그런 촉매 역할, 그 어떤 분들보다 그 윤 대통령의 성정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비록 짧은 시간에 또 정치계에 들어와서 바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화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의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정말 필요하고 자주 소통이 필요한 게 제가 여기에 어떤 모임을 갔더니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 최진영 변호사님 욕을 하는 분위기라고 있어요. 막 다들. 예. 그럼 내가 이걸 변론을 할 때요. 100을 변론하면 변론이 안 먹혀요. 그러면 2를 동조해주고 8을 변론해야 돼요. 때로는 3을 동조해주고 그렇지. 7을 변론해야지 아 최진영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가 내 목적이 달성이 돼요. 최진영 변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00을 다 변론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 보면요. 정치권에서 자주 소통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변론하고자 했던 7이 진인데 이 3이 진인 것처럼 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최진영 변호사님이 나랑 안 만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김민수가 내 욕을 했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맞아요. 사실 이 자리에서 김민수가 변론하고 있는데 어허. 김민수가 내 욕을 했다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가 나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럼 김민수는 최진영 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그렇습니다. 비일비재해서 본의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소문이 나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선 소통을 자주 하는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다. 예. 네. 우리가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대화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딱 뭘 했을 때 no 하는 게 아니고 yes, but 이렇게 그것도 맞습니다. 네. 상당 부분 공감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네.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같이 포용해주는 그런 어떤 그 화법이 국민의힘이 이번 7.23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또 갈등이 봉합되고 또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데요. 겨울이님 멸콩TV 30만 가자. 이제 거의 다 가는 거. 실제 지금 와가죠? 이제 28만이 네. 아유, 바로 코앞입니다. 목전이네요. 예, 네. 뭐가 그 목전인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각 후보님들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도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나경원 후보님 나오셨을 때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지지해 주셨지만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예. 이게 저는 그릇의 차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라는 나라에서 국가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건데 이 경쟁 과정 치열할 수 있어요. 근데 끝나는 순간에 야, 한 판 잘 싸웠어. 하고 나서 된 사람 밀어줄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야, 한 판 잘 싸웠고 너희들 우리 편 아니었지만 같이 많이 도와줘. 우리들도 같이 갈게. 이거 그릇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합이 될 것이냐 갈등이 될 것이냐인데 결국엔 화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에 구성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제가 선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다 화합하셔서 이제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했죠.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권을 두고 싸웠습니다. 대통령 후보직을 두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로 됐을 때에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아직까지 명연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잊고 오늘 잊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일 잊고 두고두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화합하자는, 그래서 그때 있던 그 갈라진 그 당심을 하나로 묶었던 그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또 나경원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교육할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모래새기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게 당내 관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서운한 것들, 이 사람 입장인 거예요. 그럼요, 예. 우리를 공격하는 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덮고 가면 돼요. 모래처럼 덮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은혜는 돌에 새기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도 화합하고 민주당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싸우고 뭐 해서 뭐 다 망할 것 같았는데 어제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40% 돌파. 야, 이거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44.7%. 44.7%.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당대회, 뭐 무슨 분당대회네 무슨 개소리가 있었었는데. 잠시만요. 국민의힘 44.7%, 민주당 29%. 네. 한 번 더 칠까요? 한번 아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의 민심인 겁니다. 제가 뭐 김 대변인이나 저나 자유우파의 글래디에이터 아닙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일합을 민주당 측과 매일매일 겨룹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들 생각이 여전히 총선 때 있던 민심이라고 하면서 악악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숫자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민심하길래 제가 민심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어서 나쁜 짓들 하지 말라고 그렇지.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계속 얘기해야 돼요. 민심이 아니다, 그게. 예, 네. 그렇죠. 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민심이라는 포장지를 씌울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잠시 그 몇 가지 여론조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게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했던 정기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뭐 누구는 뭐 이제 뭐 21% 해서 뭐 10%로 떨어진다 했는데 그게 어느새 36%를 찍었습니다.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높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상승했고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5%, 민주당은 35.8%, 그리고 또 조국당은 8.4%로 최저치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디어 토마토인데 그것보다 더 이제 확실한 그 내용이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에게 물었는데 국민의힘 44.7%, 민주당 29%, 드디어 30%가 무너졌습니다. 야, 이게 4월 10일 총선 때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도 계속 하는데요. 예. 우리 총선이 지금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도 차이가 안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민심이. 실제로는 그랬어요. 근데 네. 의석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싸워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선거제를 다시 검토해야 돼요. 선거 구역을 게리맨더링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의를 왜곡시킨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다음 선거 때 가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조정을 해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지 4년 후에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또
또 기한 지나서 목전 돼서야 대충 협의 보고 또 선거 그렇습니다.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짜증나 민주당. 어쨌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왼쪽 매체예요. 네. 왼쪽 매체인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 정확도를 꽤 높이 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표본수가 항상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1000명 이하 표본을 예. 잘 안 써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총 매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네네. 민주당보다 월등히 높다. 네, 하는 것들 보여주고 있네요. 네. 사실 제가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는 제가 한 3년 동안 시론을 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 토마토는 제가 잘 압니다. 어쨌든 뉴스토마토가 조차도, 얘기했던 네. 것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실제 이것보다 더 국민의 지지율이 높았으면 높았지 그럼요. 결코 낮진 않은 그럼요. 것이고 네. 미디어빔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자유우파적인 어떤 의견이 좀 있는 쪽인데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빔에서 의뢰내는 것은 거의 45%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왔고 뉴스토마토는 이제 40.5%. 그러니까 둘을 산술 평균을 하면은 한 40%에서 45% 그 사이 어디쯤인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서울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이 부분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것 플러스 지금 하나 더 눈길이 가는 거 뉴스핌 걸로 이제 보면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더해도 우리 당 지지율이 안 된다. 맨날 지금 그 네. 민주당 패널들이 우리 민주당이 낫지만 조국까지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더해도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한 번 수치이고. 해야겠네, 이거. 네, 그렇죠. 네. 골든 크로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가 음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이런 지지율이 나오면요 또 고개를 쳐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개 절대 쳐들지 말고 그렇죠. 지금 이 민의를 이 여론조사를 이 지지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국민 눈높이 어떻게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정책들로 더 긍정적인 평가들을 이끌어낼 것이냐를 진짜로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있죠.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 쳐들면 죽는다. 전 골프랑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사실은. 골프 오비니까. 네, 근데 골프 고개 쳐드는 게 아니라 이거 두더지 게임이다, 정치는. 네. 들면 맞는다고 들면 보면 돼요. 고개 들면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게 쉽게 그냥. 맞는다. 그러니까 아예 고개 들 생각하지 마라. 잠깐도 까딱도 들 생각하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이번 7.23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플러스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어떻게 보면 뭐 폭로선 정당대회다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우파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그런 치열한 경쟁을 보내면서 그중에 새로운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 중도 표심들도 저것 봐라 좀 더 젊은 사람들 이제 뽑는 거 보고 뭔가 변화가 시작되나 보다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도 견인되어 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다에 만족하지 말고 이걸 더 견인해 가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해올지 예상하고 대책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벌써 여기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된 지 지금 하루도 안 지나서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한동훈 인간들아.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금 다 때려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때 나왔던 많은 이런 논란거리들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측을 하고 지금 대비하셔야 된다. 대비하고 뭉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이 여론조사가 며칠 있다가 뒤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대응을 미리미리 하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당선된 직후에 본인 선거 캠프에서 각종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가 물었어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뭔가요? 했더니만 나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하더니만 안 들려. 끊어! 하면서 얘기 뭐 했어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인간들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 대표가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축하하는 척이라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당 대표 되자마자 그 다음 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런 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대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당시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들이 예의가 없다고. 예. 이재명 당대표는 예의만 없는 게 아니라요. 예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염치도 싸가지도 없고. 예. 세 가지가 없네. 네, 그런 말도 해도 되나요? 뭐 사가지도 없고 뭐 이러니까 다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기대하지 않아야 될 건 기대하지 네, 말자. 네, 네. 네. 그래. 굳이 논평할 가치도 없다. 논평할 가치가 네. 없다 진짜. 내 입이 네. 더러워지는 거지. 네. 예. 그냥 아유 제가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원래 그런 거지. 성내야. 네. 그래도 그러지 마라. 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맞아요. 예. 아니 아유. 참 어지간히 하죠, 그죠? 예, 웬간히 해라 이런 말이 참 저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한테서 이제 30%도 아니고 29% 지지율 가는 거 아니야. 아유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지지율만 40% 돌파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36%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체코의 원전, 우리나라 한국 원전이 프랑스 원전을 이기고 팀 코리아가 25조라나 되는 어떤 그런 수익을 따냈고 또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는 또 분열된 리더십을 화합으로 이끄는 그런 형님 리더십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파이팅 한번 해. 윤석열 파이팅. 파이팅.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폄하로 인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어떤 방송을 나가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런 외교 정책이나요.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지금 적극적인 내가 영업사원이다. 네. 대한민국 1호 네. 영업사원. 네. 지금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거예요. 이거 찾아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정도를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몸으로 영업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독일 가고 지금, 네. 미국 가고 정말.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존경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몸으로 다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체가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이거 띄워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파 방송이에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들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 당에서라도 이거 홍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일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박수 쳐주고 정말 이게 국민들의 먹거리,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서야말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그 전혜영님 맞아요. 언론에서 안 띄워주니 열불이 납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9년 12월이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바라카 원전 중동에 2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네. 것을 수출한 이후에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탁월한 이런 그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이없는 국가 자살 행위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집권한 지 2년 만에 MB를 뛰어넘는 24조 나아가 지금 원전 4기를 체코에서 하는데 2기를 했고 2기를 하면은 나머지 2기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이게 24조, 25조 수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맨날 25만 원 나와서 13조 뿌리자고 하고 앉아있어. 이거 얼마나 이 한심한 족속들입니까? 세금계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뿌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24조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어? 한국에 있는 100만 달러, 야 100억, 120억 되는 거를 오히려 북한에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진짜. 아유, 내 진짜. 입이 내 정말. 카메라 잠깐 끄고 욕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원전은요 정말로 잘못된 게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자들 진짜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유출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말 이게 저는 미래가 제일 없어져 버리잖아 가슴 이게. 아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양성한 인재들을 외국에 뺏겨버리는 결과를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나라 자살행위지 네. 그게. 이 인재들부터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네. 네. 인재들은 쫓아내고 지 딸은 참
어이가 없이 잠깐 끌까요 카메라? 정말 아유 제가 우리 경상도 말로 중치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인간들. 저희도 좌파 유튜브들처럼 막 세게 말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우파는 그럼요. 품격을 예. 기본적인 품격을 지켜야 되니까. 그 인간들은 낮게 가도 우리는 좀 네. 높게 갈 수 네. 있도록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전당대회 플러스 컨벤션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잘 나갈 때 또 국민들의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한동훈 그 대표의 어떤 취임사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를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차게 민생을 위해서 어떤 플러스 어떤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내년 후년에 있는 또 지방선거 대선까지 쭉 이런 지지율을 견인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참 치열한 가운데에서 또 안타깝게 위로를 전해드려야 될 후보님들도 있습니다만 또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분들도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제는 포스트 전당대회 전국 대예측.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잔치집 분위기에 다시 한번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냉정하게 현재 판세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당내 당정 관계 나아가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조금 김 대변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스 요리를 먹을 때 전체 요리로서 같이 다 상견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어때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냉정하게 할까요? 냉정하게 냉정 버전 네. 하나, 따뜻한 버전 하나. 따뜻한 버전 사실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냉정 버전으로 그렇죠. 하면요. 우리가 뭐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네. 좀 시원하게 좀 얘기 갑시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아,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네. 우리들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인가요?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다 상정하면은 필리버스트로 대항하겠다라고 했는데 필리버스트도 의미가 없습니다. 없죠. 예, 예. 해봐야 24시간 아닙니까? 하고 그러면 3분의 2 네. 결의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리버스트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도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이 싸움은. 그러면 결국에는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앞으로의 싸움들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대통령이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홍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견제 수단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담을 갖고도 제2요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행정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들이 마구잡이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홍보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유롭게 제2요구권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돼요. 이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역할 1번입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 아까 이 40%가 넘은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30%가 넘어가기 시작한 대통령의 지지율 이거를 더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생을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민생. 자, 키워드 근데 민생. 네. 대통령이 이미 정책 기조가 잡혀져 있어요. 이 정책 기조 너무나 훌륭해요. 실현만 해내면 됩니다. 네, 실현해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당정이 정말로 화합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홍보해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견 하나 해볼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운 당대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자, 이제 주요 보직들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인사. 예, 뭐 수석 대변인, 예. 네, 그리고 정책위 의장, 뭐 조직 부총장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또 민생특위 같은 거 생길 겁니다. 민생특위. 이때까지 다 그랬어요. 맨날 민생이 먼저라고 민생 119, 민생특위 이름은 바뀌어도 민생특위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 번도 민생특위 위원장으로 우리 김민수 대변인을 좀 제가 한번 좀
한동훈 우리 당 대표께 한번 추천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당에 들어온 6년 동안 민생특위 위원들에요. 민생을 아는 사람이 들어간 적 못 봤습니다. 기업을 해본 사람을 보내야지. 자, 여기에요. 민생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 친한 사람들이나 자리 스펙 좋은 사람 갖다 앉히면 이상한 게 나와요. 네. 밥 한 그릇 비우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쌀 소비하자고 하면서 밥 한 그릇 비우기, 여성들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나오는 아이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꼰대 소리 또 나오는 거죠. 그럼요. 또. 예. 그러니까 민생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을 앉혀놔라. 여기에 직책이나 스펙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민생을 정말 논할 수 있고 민생의 귀가 정말 열려 있고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을 앉혀놓으면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책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수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민생특위 같은 거 발동했다가 똥볼 차면요. 지지율 금방 떨어집니다. 아하, 예. 맞아요. 이거 말 실수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지지율이에요. 말 실수 네네. 하나로. 네. 어쨌든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사실 떨어지는 건 너무 쉽죠. 네. 절대 실수하지 마라. 다이어트하고 비슷해요. 빼기는 어렵지만 찌기는 정말 네. 쉽다고. 예. 그리고 당에서 정부가 듣기 힘든 민생들을 모아서 또 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으니 이런 정책을 추가적으로 세부 정책으로 밀어붙입시다 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뼉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준비했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주요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오는 이슈가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가 방송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원내대표 원내의 어떤 그 일인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당 대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의 어떤 좀 앞으로의 약간의 좀 언쟁과 분쟁 이런 부분이 좀 노정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최상병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받을 거냐 말 거냐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최상병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받게 되면요. 이게 한동훈 특검으로 연결되고 김건희 특검으로 연결됩니다. 네. 한치도 용납해서 안 돼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당대표가 선거 이전에 특검 임명권자를 바꾸면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기존 자기 안대로 밀어붙였어요. 거절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거절할 명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요. 네, 그럼 한동훈 지금 당대표는 니네들 내가 제안한 거 아니라 기존 방향식대로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나 이제 전면 철회. 그렇죠. 이거 최상병 특검 안 그렇죠. 받아. 네. 하고 싸워버려야 앞으로 한동훈 특검을 안 받을 명분도 되고요. 김건희 특검을 안 받을 명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발 양보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논리가 궁색해져요. 네. 자, 민주당이 지금 명분을 만들 수 있게끔 자기네들 원래 안으로 지금 밀어붙였으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당대표랑 지금 최고위원들 네, 명분 만들어진 걸로 맞대응 강하게 붙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그 한동훈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그 후보 연설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의 안을 낸 것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자유우파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안이 일단 나옴으로써 민주당의 안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위헌적인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 안을 그렇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을 재차 제2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요.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 당에 요구한 거예요. 아까 말처럼 축하 인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요구가 많아요. 방송 장악 중단해라. 네, 코미디다 코미디. 옛날에 국민 저기 어디지? 강금실 장관
허허허허 코미디다 코미디 딱 방송장악 중단해라.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받아라.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웃겨요. 저는. 네. 윤명한복 당정관계 거부한다. 윤명한복이 뭐냐면요. 윤석열이 명령하고 한동훈이 복종한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침해 아니야 이거? 아침에 제가 TV조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명명정복이다. 네. 여기 이재명이가 명령하니 명령하네. 전체가 다 복종한다. 명명 개복 아니에요? 명령 전복하다가 민주당 전복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말 내뱉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격 패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냥 없는 일도 만들고 말꼬리 하나 잡고 늘어지고 할 것인데요. 최상병 특검 이번에 우리들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 기회 놓치지 그렇습니다. 말고 예. 강하게 맞부딪혀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 사이에 주요 채팅창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김은성님, 윤석열 대통령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 활발하게 댓글 올려주시는 양순영님, 저도 오늘 양순영님 댓글로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다? 중복이다. 예, 해서 이제 삼계탕 먹고 힘내자라고 했는데 삼계탕뿐만 아니고 우리 자유우파의 기업 잠시 우리 환신골드 이 환신골드 한번 우리 애국 기업입니다. 우리 멸콩 TV를 정말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기업이고 Buy two get one free 두 개를 사면은 하나를 무료로 주고 그것만 있느냐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같이 또 선물로 드립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보조식품이고요. 혈액순환, 또 면역력 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중복, 요즘 땀도 많이 흘리시고 건강도 많이 좀 챙겨야 될 텐데 이 시점에 또 건강 챙기는, 가족 건강 지키는 것으로 또 환신골드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다른 우리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패널들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걸 먹더라고요. 그래요? 기분들, 그는 저희 뭐 그러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 많이 후원해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 TV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을 정말 든든한 후원군으로서 또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아까 계속 지금 우리 댓글에 쓰고 있는데 우리 김민수 대변인 또 22대 국회 앞으로 가면서 뭐 별 떨어지는 소리 술줄 날 거예요. 그런 자리에 또 우리 김 대변인 또 딱 또 공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올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또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제품 광고하시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이게 없던 애도 생기는 거라서 제가 애가 5이라서 저는 이건 안 먹어봤습니다. 이게 없던 애도 생긴다는 환신골드 저는 안 먹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리세요. 네, 잘했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또 양순영님, 저는 진작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리즈가 자주 났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혈액순환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또 좋은 글 올려주신 양순영님 감사합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미녀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인데 그 친구는 지금 뭐 하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순영님이 계셔가지고 네네. 예, 그냥 그 같은 옛날 어릴 때 제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나서 이 방송 형수님은 안 보세요? 보시죠. 재밌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최수옥님 애국하시는 변호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호시절님 저도 환신 먹고 있습니다. 야 김민수 참 말 잘한다. 그래서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김민수님 언제나 지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마리아님 찐보수 애국자 다둥이 아빠 5둥이 3둥이 아빠 둘이 합쳐 8명. 이렇게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데 쉽게. 그리고 또 오늘 그 뉴스를 봤더니만 오늘 뉴스 중에 상당수 사설에서도 다루는 게 이번 달 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네,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될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혼 결혼 하는 숫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가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출산율도 높이고 출생률도 높이고 그걸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윤 그럼- 대통령께서 제2의 경제 대통령, 경제를 완전히 다시 한번 일본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경제 강국 만드는데 또 큰 역할을 하시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 붙여도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물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민생을 좀 더 챙기고 민생 좀 더 바로 세우면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결코 아깝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보좌하고 있는 많은 참모들께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저희 그 멸콩 TV 다들 이제 30만 가자라고 해주시고 실제로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또 거기다가 종종 또 저희 후원 계좌로 또 그리고 또 슈퍼챗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방송도 8월부터는 좀 더 확대 개편하려고 하니까요. 더 많이 또 봐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환신골드와 함께 환신골드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멸콩TV는 정신을 건강하게 하니까 또 많이 또 우리 멸콩TV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의 배지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새롭게 당직을 맡으시는 그런 분들도 저희 그 멸콩TV에 또 모실까 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당대표 후보의 그 대변인 했던 분도 어제 저녁에 바로 저희 멸콩TV에 출연했고 사실 지난달까지도 저희 그 수요일에 또 매일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그런 패널들을 앞으로도 더 보강해서 조중동을 뛰어넘는 채널A, TV조선, MBN을 뛰어넘는 유튜브 채널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것 잘 아시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제인 오스틴, 제임스 오스틴의 친구입니까? 제인 오스틴, 대표 스피치, 김민수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유, 최진영님 감사합니다. 호탕한 웃음소리에 스트레스가 뻥 뚫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유 후원 계좌 알려달라. 네, 환신골드 이벤트 밑에 댓글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다가 시간이 되실 때 저희 후원 계좌도 올려주신다고 하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챗 창도 안 보인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저희들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저희가 슈퍼챗을 막 장려하고 그러진 솔직히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에 들고 또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다고 하면은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은 또 저희 더 좋으신 패널들 모시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또 궁금한 것이 당 내의 어떤 그런 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한동훈 호의 대야 투쟁 전략 그리고 또 여론전 전략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지금 이게 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였어야 돼요. 맞아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고전을 하지 않고 상승 곡선을 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빠른 속도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판결이 너무 지체됐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렇죠. 앞으로의 우리의 대야투쟁은 대야투쟁이란 말도 사실은 웃겨요. 네. 예, 대여투쟁이라는 말은 그렇죠. 있어도 예. 대야투쟁이란 말 자체도 뭐 웃긴 말입니다. 여소야대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여소야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폭력적 그 국회를 그렇죠. 민주당이 운영을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어쨌든 그에 상대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또 투쟁을 맞습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이요 출범 당시에 제1호 국정과제가 적폐수사였어요. 중단 없는 적폐 수사가 예. 국정 100대 과정 중에 1호 1호였습니다. 100대가 1호. 예, 예. 그래서 우리 당에 정치인, 비정치인, 보수의 정치인, 비정치인들 수천 명이 조사를 당하고 200명 넘게가 구속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수명이나 돼요. 아, 네. 근데 민주당처럼 막무가내식 정치 보복형 조사가 아니라 보수답게 그래도 보수답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해야죠. 그렇죠.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 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벌써 통계 조작만 해도 이거 수십 명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야, 예. 근데 왜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이야 이게. 원정권, 태양광 예. 건만 해도 이거 제가 볼 때 수십 명 잡혀 들어갈 사건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 특검이요. 이거에 앞서서 김정숙부터 털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숙 명품 옷 의혹 이런 거 털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 법카요. 법카 다 이거부터 털어야죠.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방통위원장 지금 하는데 법카 14,000원짜리 밥 먹었다고 뭐라 하던데 정말. 이거 업무 연관성 내가 혼자 밥을 먹어도 업무 때문에 출장 간 거면 이거 업무 연관성이에요. 그렇죠. 예. 업무 연관성 없는 법카는 샴푸 사고 이런 게 업무 연관성이 그렇죠. 없는 업무 거예요. 연관성은 샴푸, 에르메스 로션, 스킨 로션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 제대로 된 공격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될 걸 바로 잡는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서 의상실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돈을 수천만 원을 여사 옷 사는데 수천만 원을 뭘로 결제했냐? 관봉권으로 결제를 했대요. 야, 관봉권이 우리 뭔지 들어보셨어요? 우리 제일 마지막 그 핫 이슈인데 바로 들어가죠. 아, 그래요? 김정숙 샤넬 게이트 터지냐? 네. 그럼 이게 관봉권으로 결제를 했다는 증언이에요. 관봉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관봉권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돈이 처음 나올 때요. 띠지가 가로 세로로 다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네. 이거 일반 국민들은 구경도 못 해본 분들이 90%가 넘을 겁니다. 저도 90%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은행에서 통상요 은행 띠지가 묶여져 있어요. 하나만 해서 하나. 도장꽁 찍혀 있죠. 근데 관봉권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묶은 띠지가 아니라 탁 부착돼 있는 띠지가 있어요. 그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만 원짜리 이게 100장이면 500 딱 되는 거네. 네. 그리고 정말 빳빳한 새돈이 딱 눌러져서 네.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때까지 자기들 돈으로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렇죠. 계산이 관봉권이네. 예. 관봉권이라니까요. 자. 관봉권 일반인들이 그 관봉권 볼 있나요? 일이 있나요? 장현재님. 그럼 이 관봉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네. 이걸로 옷값을 결제했다는 건지. 야. 이거는 지금 합리적으로 추정해 봐야죠. 의심을 해 봐야죠. 만약에 제가 뭐 변호사 일을 하는데 누가 그 수임료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현금으로 주신다. 그러면 딱 보고 뭐 이게 띠지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게 관봉권입니다 하면 저는 사진이라도 찍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기념으로. 관봉권이요. 관봉권이 간혹가다 이게 은행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와서 정말로 간혹가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서 현금 인출을 하는 사람들 받을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이 관봉권 수천만 원이 옷값 결제를 했고 옷값 결제한 사람은 또 누구죠? 옷값 결제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 그 디자이너로 알려진 사람 그 그렇죠. 사람 딸. 그렇죠. 프랑스 국적의 그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관봉권 수천만 원 현금 결제했다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청와대 특활비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겠죠. 그 의혹을 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비로 결제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 여사가 네. 그 수천만 원짜리 옷을 사비로 산 적이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아니. 네. 사비로 샀겠습니까, 이거? 지도는 늘었어. 그럼 재산이 팍팍 줄었어야지. 그러니까 수천만 원. 아니 진짜 제가 샤넬은 내가 안다. 집 사람한테 사주지도 못하지만 샤넬의 유사품 샤넬이라고.
근데 이게 가방도 아니고 옷을 둘둘둘둘 검치고 다니는데 그 많던 옷은 다 누가 먹었죠? 그 많던 명품 옷. 명품이요. 단계가 있잖아요. 네. 액세서리가 있고 네. 가방이 있고 옷으로 넘어가면 의류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네. 가격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가방과도 그렇죠. 비교가 안 네.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명품 옷들을 현금 감봉권으로 결제했다는 건 이거 당연히 출처가 어딘지 확인해야죠. 예. 지금 진짜 자기네 돈으로 했었으면 김정숙 여사 카드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개월 할부로. 맞잖아요. 24개월 할부나. 그렇죠. 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옷 뜯고 뛰르라고 해가지고 개인을 위해 가지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저희야 뭐 금대변인이나 저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말하면은 105 사가지고 그냥 척 걸치면 되는 허리 뭐 32, 33 딱 입으면은 되는 이런 사람이지만 풍채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다 이게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명품 이 그 장인들이 만들면은 그게 한두 푼이겠어요 그게. 참 범잡스러우신 분이네요. 아마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짤이라고 하면은 짤방이라고 해서 잘림 방지에서 하는데 김정숙 여사께서 제가 여사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때로부터 퇴임할 때까지 행사에 나와가지고 각 행사마다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어서 이만한 거에다가 옷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각각 다른 옷을 하니까 사진이 이만한데 옷이 하도 많아가지고 꽉 차올 정도로 다 다른 옷을 입고 왔는 그 많은 옷들 지금 다 어디 갔죠? 그러니까 그것도 추적을 해야죠. 네. 이거를 만약에 들고 나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죄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 옷값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 뭐 옛날에 그렇지. 뭐 까르띠에 이렇게 뭐 네. 그 레오파드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 수천만 원 억대 막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액들을 다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이것야말로 지금 특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좌파에서 누구였나 모르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하면서 여기에 우리 여사 이름을 무슨 씨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경우 없는 무식한 행동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좌파 패널이든 우파 패널이든 좌파 방송이든 우파 방송이든 최소한의 호칭에 대한 격식은 갖춰야 되는데 네. 저 사람들 지금 현직 대통령, 현직 영부인한테 누구누구 씨 하는 거 정말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쟤네들 몰지각하니까 우리들이 이 정도 기본도 우리도 같이 지키지 말자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키면서 쟤네 몰지각한 부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런 호칭 쓰면요 저거 일제히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사람 저거 매장 시켜버려야 됩니다. 저런 사람. 그렇습니다. 야 아까 제가 뭐 이멜다와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결합시킨 말씀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창의적인 어떤 키워드를 하나 봤습니다. 돼지마할이라고. 타지마할이 돼지마할이란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 제가 참 진행을 못할 정도인데 그 사이에 그리고님 또 슈퍼챗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 인간들이 낮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높게 갑니다. 김은성님, 애국충정 최변님, 똑딱이 김대변인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멜콩 저희의 그 일편단심 이게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붉은 이 일편단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김은성님의 마음이 또 보여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거의 그러네요.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9시 59분 11초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정숙 샤넬 옷값 의혹 전격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김정숙 여사가 주로 이용하던 그 의상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 관봉권 수천만 원으로 현금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진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의 실체가 어찌 관봉권을 왜 대통령이 또 아닌 대통령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닌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문재인이 알았는지 그것이 국정농단이 아닌 것인지 한번 파디벼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사 제대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들을 다 뿌리 뽑기 시작하지 못하면요. 우리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지 2년이 한참 넘었는데도 공공기관 장들 여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방통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여기 MBC 사장 같은 경우도. 네. 이래서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적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적폐들 탈탈 털어 조사해라. 통계 조작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태양광 그리고 지금 여기 김정숙 여사 옷값 등등 이런 것들 정말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밀어붙여라. 그러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분명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다음 방송이 있어서 마쳐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는 여기 멸콩TV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지만 여기 구조를 모르잖아요. 아하. 제가 댓글이 안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항상. 댓글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댓글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참신한 댓글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정말로 네네. 머리 회전들 빠르시고 아이디어가 정말, 예, 좋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계속 실시간 댓글을 알려드리는 게 소통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댓글들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네. 이제 방송 준비하고 할 때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반드시 댓글을 봅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댓글, 아이디어 있는 댓글은 항상 제가 크롤링 끌고 와가지고 제가 붙여놓고 한 번씩 인용해드리는데요. 제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하는 거 대부분 다 천재성 댓글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아니 그 다음부터는 그 뭐죠? 그 댓글 중에서 우수 댓글 뭐 이렇게 우수 댓글 재밌는 수상. 댓글 수상해요. 좋습니다. 이향님, 김민수 대변인 나오면 귀가 쫑긋.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멸콩TV 즐겁고 맛있게 섭취하셨습니까? 매주 목요일이면은 우리 잘생긴 외모, 애가 5. 야, 또 기업으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또 그래서 민생에도 누구보다도 또 밝은 또 정치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많은 지원, 후원해 주시고요. 이번 나경원 후보 지지하고 하신다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할 텐데 오늘 보내주신 이 자율구독 또 슈퍼챗 또 우리 출연료로 팍팍 쏴드릴 테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중복돼 또 건강한 식사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또 하루 시작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힘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